정작 지필고사에 집중을 해야 될 시기에 영어 점수가 안 나와 있으면 상황이 이제 정말 난감해지는데요. 그때 됐을 때 영어 공부에 시간을 더 투자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영어 공부를 안 하기에는 일부 학교의 경우에 1차에서 공인영어 점수를 요구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의 1차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못할 그런 불안이 생기기 때문이죠. 편입을 경험했기에 합격은 튜나입니다. 편입 합격은 튜나 편입.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본격적인 공부 시작 이후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지금 시기인 5월, 6월 기준으로 영어 공부는 지금 얼마나 해야 하는지, 지필고사 공부 비중은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 혹시 학점은행제를 하는 분이 계신다면 혹은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는 지금 꼭 시작해야 합니다 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이 약대 혹은 수의대 이런 학교들을 특히 목표로 하고 있다면 공인영어 성적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영어 공부의 비중은 5월 정도 기준으로 영어가 6, 지필고 4 혹은 영어 비율이 더 늘어서 7대3 이 정도로 영어가 훨씬 더 중요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단순히 900점 이 정도가 아니라요, 이제는 970점 이상, 가능하면 만점까지 확보하는 것이 영어의 졸업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영어를 지금 왜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면요, 이유는 명확한데요. 나중에 이제 11월, 12월 이때 정작 지필고사에 집중을 해야 될 시기에 영어 점수가 안 나와 있으면 상황이 이제 정말 난감해지는데요. 그때 됐을 때 영어 공부에 시간을 더 투자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영어 공부를 안 하기에는 일부 학교의 경우에 영어에서 1차에서 공인영어 점수를 요구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의 1차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못할 불안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최대한 900 후반까지 점수를 끌어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만점을 향해서 가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700에서 900까지 끌어올리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면 어떤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900에서 990은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들자면 토익 시장이 지금 엄청 과열이 됐는데, 그래서 상위권 점수가 이제 토익 강사급 수험생들하고 경쟁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대 혹은 수의대를 목표로 하는 분들은 필요한 게 결국 만점이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어려워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익의 경우에는 시기나 회차에 따라서 난이도나 응시자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900점 이후에도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득점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970점 이상의 점수가 확보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루틴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냐면, 평소에 지필고사에 비해서 영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지만 당분간은 꾸준히 응시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시험 2, 3일 전에 단어를 체크하고 기출문제집을 간단하게 풀면서 감을 유지하고, 그런 패턴으로 한 달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정도 시험을 계속 꾸준히 보시면 언젠가 만점 나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편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점은행제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은 학점은행제는 아직까지는 약대 혹은 수의대는 그래도 유효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차 커트라인에서 GPA하고 토익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GPA가 높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여유가 된다 라고 한다면 지필고사 공부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게 본인이 목표하는 학교 혹은 본인의 스펙, 이런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분들도 있고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학점은행제를 하는 게 유리한지가 잘 판단이 안 되시면 저희 학원 채널로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필고사 공부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H학 편입에서 지필고사는 학교에 따라서 구성하고 난이도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그냥 생물화학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과목의 경우에는 일반 생물과 일반 화학이 공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베이스이고 학교에 따라서 과목이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생물의 경우에는 생화학, 발생학, 이런 과목들이 추가될 수 있고요. 화학의 경우에는 유기화학, 분석화학, 무기화학 이런 과목들이 추가로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의대의 경우에는 수의학개론, 한의대의 경우에는 한문 이런 식으로 특이한 과목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생물화학 대신에 대학 수학이나 영어를 지필고사로 수행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내가 생물이나 화학 베이스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 오히려 대학 과정에서 있는 수학이나 영어에 자신이 있다 이런 분들은 이쪽을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잘 가늠이 안 되시면 저희 학원 채널로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 순서는 어떻게 짜야 되냐라고 했을 때 먼저 1순위와 2순위 학교를 정하고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기준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커리큘럼 설계하는 방법인데요. 편입 강의를 보시면 정말 다양한 강의들이 많을 거예요. 이론 강의라고 해도 이론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단원별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뭘 들어야 될지 가늠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1순위, 2순위 학교를 정하고 그 학교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짜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론, 문풀, 기출, 파이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커리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의할 점은 인강을 그냥 무작정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 그냥 시간 되는 대로 인강 몇 개 들으면 되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처음 할 때부터 이론, 문풀, 기출, 파이널 이렇게 코스로 나눈 다음에 내가 원하는 학교 1, 2순위 학교 지정하는 범위 공부를 위해서는 이론 과정에서 이 강의, 이 강의를 들어야 되고, 문풀 과정에선 이 강의, 이 강의를 들어야 되고, 이런 걸 먼저 다 짜는 거예요. 그래서 총 강의 수를 내가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나눠 가지고 끝내는 시점을 계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강의를 무조건 듣는 것이 아니라 문풀이나 기출커리의 경우에는 내가 그 강의를 취사 선택형으로 들을 수 있거든요. 잘 모르는 개념만 듣고 나머지는 그냥 문제만 계속 쭉 풀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도 총 문제수를 내가 하루당 얼마나 풀 건지를 봐서 종료 시점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많이들 실패하는 케이스가 생기는데, 강의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커리 절반도 못 듣고 시험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그런 위험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그냥 강의만 들으면 어떻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강의만 쭉 내가 몇백 강 다 들었는데 정작 머릿속에 남은 게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대한 강의를 다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문제풀이나 기출 강의에서 시간 절약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문제만 쭉 풀고, 그리고 내가 잘 이해가 가지 않거나 좀 찜찜한 부분을 이제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강의 하나하나 다 듣는다고 합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간중간 완충 구간을 확보를 하라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총 강의 수와 총 문제풀 수를 고려해서 종료 시점을 계산하는데, 각 파트, 이론과 문풀 사이, 문풀과 기출 사이, 이 사이사이에 최소 1주는 복습 기간을 마련해 두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파이널 과정이 다 끝난 뒤에 이제 학교별로 최종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도 1주 정도 여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플랜을 짜야 막판에 불안하지 않게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짜 중요한 지필 전략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과정은 일단은 양치기가 먼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모든 문제를 다 강의로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편입 문제의 경우에는 짧은 호흡의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그냥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짧은 호흡의 문제를 빨리빨리 쳐내는 그런 피지컬, 그리고 문제풀이의 반응 속도 이런 걸 키우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강의만 그냥 가만히 듣고 머리 안 쓰고 그냥 앉아서 듣지 마시고 문제를 직접 푸는 그런 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에게 맞는 공부 환경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형 학원도 정답이 아니고 인강도 정답이 아니고 독학, 관련 학원 다 정답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공부는 자기 성향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초중고 10년 이상 공부를 해봤잖아요. 본인이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잘 따라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지루한지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의의 경우에도 몇 개만 들어봐도 그 강의 컨텐츠, 그 강사가 나랑 맞는지 아닌지 바로 느낌이 올 거거든요. 그때 선택을 빠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위험한 경우는 뭐냐? 이제 한 달 이상 강의를 들어봤을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공부법을 바꾸지 않는 경우, 노베이스일수록 이런 경우가 정말 위험합니다.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그냥 해야지 이러면서 3개월, 6개월 흐르고, 이런 분들이 이제 보통 시험 한 달 전에 갑자기 커리큘럼을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시점에서는 이제 저도 해드릴 수 있는 말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위험한 케이스다 라는 것 잘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공부가 시작된 분들이 많을 시기인데, 그만큼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맞는지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기에는 영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가 7, 지필이 3, 요 정도, 그리고 이 시점이 지나면은 영어 점수가 어느 정도 고득점이 확보가 되면 영어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 루틴을 정해서 며칠만 공부하는 걸로 하고, 지필은 비중을 점점 늘려가면 되겠죠. 편입의 공부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담이 필요하거나 본인 상황에 정리가 잘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